여러분 커말 문제의 뒷부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의 요까지는 좀 했고요. 이제 SQL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요 교수라는 테이블하고 학생이라는 테이블, 그래서 학생은 이제 학번, 성명, 학과, 지도교수, 뭐 성적 뭐 이렇게 있고, 지도교수 A1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면 A1의 성함이 이성계 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죠? PK에서 FK 설정을 한다. 그 얘기를 좀 했고, 오늘은 SQL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SQL을 이제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SQL이라고 하는 건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그것도 좀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따로 기본적인 것만 좀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마법사나 디자인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쿼리 마법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게 실습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반드시 좀 수행을 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교수와 학생인데 지금 요 테이블만 보면 지도교수의 요 코드만 알 수 있지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별로 교수 이름을 좀 따로 만들고 싶다. 쿼리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 쿼리 마법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성명 학번이나 뭐 학번별로, 그죠? 학번별로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테이블에서 성명을 가져와요. 우리가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번에 대한 성명이 이제 출력이, 이름은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학번별로 성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다 추가하면 또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쿼리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쿼리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보면 얘가 저장을 하고, 요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거는 우리가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SQL 보기라는 게 여기 따로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SQL 문입니다. 요거. select 요 테이블을 가져와라.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교수 테이블의 생명을 가져와라. 어디서? 교수 테이블에서 조인 시켜가지고 이너 조인, 외부 조인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두 개를 뭐냐 하면 기본 키, 이게 기본 키죠? 요게 이제 외래 키. 죠? 그걸 내부적으로 요거에 맞춰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는 이제 이거랑 이제 다른 데이터랑 외부적으로 조인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 내부 조인을 해가지고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면,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SQL이라고 해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요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select, update, 그 다음에 insert, delete. 이게 DML의 세 가지예요. 이건 조회, insert는 삽입, 그 다음에 update는 갱신, delete는 삭제. 사용 방법은 요거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join, inner join, outer join,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의 교수번호와 학생의 지도교수, PK나 FK 놈들의 학생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3학년 되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거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액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뒤에 있는 거죠. 요거가 파워포인트가 요거 있죠. 그래서 select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lect 문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룹 조건식에서 쓰는 엑셀 함수들이랑 똑같아요.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join 하는 거 아까 inner join 그 다음에 요 insert 삽입 그 다음에 delete update 요거 delete update insert 이게 조회라는 게 select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쿼리 만드는 형태 여기 크로스 스태트 여러 가지 테이블을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디스팅티는 뭐냐? 똑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이제 출력해라.
테이블 이름 조건식. 그래서 요 조건식에 보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 쿼리를 이제 출력하는데 그 학생의 점수가 뭐 40점 이하인 학생들만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렇게 가능해요. 조건식에다가. 성적이 미달인 학생이 지도교수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쵸? 그 다음에 뭐 성적이 우수한 90점 이상인 학생, 지도교수, 뭐 이런 걸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님들만 뽑을 때, 그런 걸 이제 조건식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 조건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안에 이러한 그 함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평균 구하는 거, 합계 구하는 거, 뭐 성적의 합계,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요거는 엑셀에서 쓰는 함수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성이 김씨인 사람, 뭐 성이 뭐, 그 다음에 뭐 점수가 50점에서 80점인 거, 그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요거 와일드 캐릭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와일드 캐릭터. 특수문자. 조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이상의 테이블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한 개의 테이블처럼 요게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한 개의 테이블로 나왔죠. 2개 테이블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 또는 view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죠? 그래서 조인의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그쵸? PK는 FK는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필드 이름 앞에 마침표, 그리고 테이블 이름점, 뭐, 속성.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도 조인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조인의 종류는 내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실습할 때 반드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내부 조인. 일치하는 행에 대해서 PK, FK 일치하는 행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행에 대해서 왼쪽 외부 조인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테이블이 있을 때 요거와 일치하는 놈 요거는 이제 양쪽 다 일치하지 않는 놈 요거는 이제 왼쪽만 일치하지 않는 놈 요거는 내부 조인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학생에 대해서 모든 교수가 지도교사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교수에 대해서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거 그런 걸 같이 출력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뭐 중복돼서 나타낼 거냐 아니면 오른쪽은 아니고 오른쪽 중복돼서 나타낼 거냐. 그렇죠? 테이블 두 개가 있을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외부 조인이라고 그래요. 외부 조인. 그 다음에 이거 삽입하는 거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이렇게 값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학생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쿼리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인서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이것도 조건에 맞는 거 찾아서 할 수. 업데이트는 뭐 전화번호 이름을 바꾸는 거, 그렇죠? 전화번호나 뭐 점수를 바꿀 때 물론 이제 테이블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쿼리로 다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학생이 뭐 그 전학을 갔다 그러면 딜리트를 해서 하는 거. 기타는 뭐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들기에 가보면 폼하고 보고서가 있어요. 뭐 만드는 형태는 좀 비슷한데 폼은 입력 폼을 생각하면 되고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 출력할 때 입력, 요건 출력, 그죠? 그래서 디자인의 형태는 뭐 똑같은데요. 보고서를 먼저 좀 보면 뭐 학생에 대해서 학생 쿼리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그 출력할 때를 좀 보면 이제 요 보기에서 보면 뭐 인쇄 미리 보기,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요 디자인 보기를 가보면 이것도 시험 문제 실습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머리글, 바닥글.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한 번 나오는 거. 요거는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 요거는 본문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룹핑. 요거 그룹 추가, 정렬 추가. 그죠? 그래서 뭐 성이 김씨인 사람, 뭐 쭉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
80점 이상인 80점 이상의 그룹. 그 중에 이제 뭐 성이 김씨 중에 뭐 성적을 이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이제 그 실습에서 많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폼의 요 머리글이나 바닥글은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거고, 페이지는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고요.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똑같아요. 보고서도 머리글을 한 번, 그 다음에 페이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그룹 있죠? 그룹을 했을 때, 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는 뭐, 페이지 출력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로고를 삽입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개체라고 하는데, 이거요 자동적으로 개수를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 이런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매크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따가 VBA 할 때 나타나겠지만, 이제 그 만들기 하면 매크로 기능을 써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수행하면 뭐뭐 해라 라는 거, 클릭하면 출력해라, 클릭하면 쿼리를 보여줘라,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폼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제 폼 머리글은 한 번만 나온다 그랬죠? 매번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제 그 SQL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실렉트문을 알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데, 유니온, 실렉트, 어떤 이름, 그렇죠? 유니온이라는 걸 써요. 유니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학번 이름과 전화번호, 졸업생 테이블에서, 그렇죠?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에서 그거를 같이 끄집어내서 출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니온이라는 게, 뭐 합집합, 그렇죠? 조인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건 두 개를 동시에 쭉 출력하는 거고, 이 조인은 요 어떠한 그 PK, FK를 만족하는 걸 찾아서 출력하는 거고, 그렇죠? 한 번만 표시할 수 있는 게 디스팅트죠. 그다음에 이거 인서트 업데이트를 알고 있냐 이런 얘기했죠.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업데이트 문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거 실습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요. 이거는 실습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점수를 포기하면 다른 데서 거의 실수 없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비주얼 베이직으로 좀 공부하면 좋은데요. 이런 매크로 함수들, 여러분들이 보면 개체, 자바에서 보면 뭐뭐뭐 점 뭐 할 때 있죠? 뭐뭐뭐에 해당되는 개체들이에요. 매크로 함수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폼을 열어라. 누르면 폼을 열어라. 이거는, 레코드를 추가해라. 뭐뭐 하면 할 때 이거 이벤트.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뭐뭐 해라.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줄여라. 레포트를 이제 호출해요. 뭐 보고서를 불러드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비주얼 베이직 문법은 자바나 C와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의미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렇죠? and if.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요거고 아니면 요거 and if를 붙여요. C나 자바와 다르게. 반복 변수, 시작값, 최종값, 스텝. 이거는 뭐 반복문은 뭐 똑같죠. while문도 있고요. 얘는 do while loop, do until loop 이런 문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 XTX가 엑셀하고 상당히 잘 이제 궁합이랄까? 잘 이제 적합하게 맞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워크시트라는 어떠한 엑셀의 워크시트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레인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몇 가지 좀, 요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 출력이 되는데, 이제 매크로를 눌렀을 때 수행되는 비주얼 베이직.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비주얼 베이직 있죠? 요걸 비주얼 베이직을 해서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비주얼 베이직을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컴알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 IN의 1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현재 이거 뭐냐면 현재 클릭된 상태에서 그 왼쪽으로 행 하나, R 하나. 요게 R1, C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요 셀에서 여기 커서가 여기 있다. 거기다가 요 D2에서 E2까지 합.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이런 말이 액티브 현재 커서가 있는 셀의 값을 요걸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이런 메소드는 왼쪽으로 현재 있는 셀에서 왼쪽으로 3개 행으로 아래로 행으로 왼쪽으로 3개 이건 오른쪽으로 1개 가서 1개에서부터 왼쪽으로 3개 열에 2개까지 합해라. 지금 현재 셀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거를 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그 상대 참조 형태 이동하는 그 행이동수, 열이동수만큼. 그래서 i의 값을 이제 그 이동하면서 이 값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하나씩 이동하면서 그 폰트의 컬러 인덱스를 오라라는 게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컬러 인덱스가 1, 2, 3, 4, 5, 5가 파란색이죠. 요걸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셀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형태. 이 5가 파란색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걸 어떻게 누가 외우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개체와 메소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먼저 해보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어놓긴 했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 그래서 실습 시간에 이런다 반드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기말고사에 출제하는데 이러한 그 비주얼 베이직 문법이 있어요. 요거의 결과를 적어라라는 게 이제 컴알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S는 1, I는 1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S는 S 더하기 I 1 더하기 1 I는 이제 만약 I가 3보다 크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 증가시켜서 또 이게 그 I가 3보다 크거나 I가 5보다 클 때까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걸리면 나가고 아니면 얘가 걸려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따라해 보면 2인 경우 I가 2인 경우 2 더하기는 4가 되고 다시 3이 되고 3이 3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해주고 4가 되면서 4가 3보다 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는 11이 됩니다. 그건 11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이런 간단한 거에 대한 코드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 필기에서.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문법. 이거는 여러분들 생소하긴 하지만 요 정도는 뭐 거의 뭐 반복해라 그쵸? until 루프까지 if문 알 거고 빠져나와라. 그죠? 요거 정도는 좀 컴알 그 문제를 보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가 기말고사에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